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이데일리에서 나왔던 기사 한번 살펴봅니다. 블랙록이 이제 과거에 투자를 했던 신라젠, 헬릭스맥스 같은 경우 손절매를 했는데요. 이번 HLB 배팅은 어떻게 될지 기사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주가는 오후장에 이제 상승세에서 약세로 지금 전환되면서 42,900원 정도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까지만 해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매도세로 바뀌었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 중심으로 특히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1조 이제 7천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7,200선까지 갔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지금 저항을 받으면서 6,800선 언더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4% 넘게 좀 빠지면서 828선까지 내려왔는데요. 하락 종목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한 5배 이상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많고 코스닥에서도 한 4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지수 차트 흐름을 이제 보시게 되면 지난주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코스닥 차트가 지금 단기 5일선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거래량은 이제 금요일날 정도 거래 정도로 4% 하락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7,200선까지 갔다가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갭업 시켜서 올라갔다가 그 7,200선에서 6,800선이니까 한 400포인트 정도 밀리는 모습으로 아침에 거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차익 매도가 외국인 중심으로 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사 쪽에서는 보면 22쪽에 이제 연구원이 AI 종목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정 가능성을 좀 얘기했는데 이런 그 리포터가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HLB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지금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44,800원대인데 지금 43,000원이니까 태깅 5일째일 때 지금 이렇게 끝나게 되면 태깅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안 되는 형태죠. 그럼 5일선 지지 흐름을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입니다. 2시 반 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보시게 되면, 오전장까지는 45,000원, 45,000원이 이제 잡히면 5만원대 가격도 이제 나올 수 있는데 11시 넘어서는 다시 이제 거래를 줄여서 2시 반 이후 이제 종가 관리 시간대인데 최소한 이제 오늘 뭐 거래를 살펴보시면 지금 일단 지난주 14일까지 해보면 그 3분봉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던 이제 43,000원대 여기서는 좀 지지를 해주면서 최소한 뭐 44,000원 여기서 마무리가 일단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추세가 있을 때는 추세를 지켜주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오늘 거래가 많아요. 지금 이제 100만 주가 넘긴 상태이고요. 프로그램하고 외국계는 이제 그대로 뭐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아침하고 좀 달라져 있는 거는 매도 쪽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 UBS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쪽에서도 외국계 쪽에서 매수가 계속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계열 종목 중에서는 뭐 제약이라든지 생명과 뭐 테라피틱스, 글로벌 전반적으로 일단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데일리 나왔던 기사를 보시게 되면 신라젠, 헬릭스미스 손해봤던 블랙록은 이제 전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있는데, 블랙록이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자로 모습을 드러낸 거는 최소 10년 전이다. 근데 이미 이제 뭐 HLB 투자자들은 아실 겁니다. 과거에 이제 블랙록이 그 기사에 났던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 HLB 기사 보면 2017년 이전부터 블랙록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5%가 넘은 게 처음이 아니라 이미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가 그 지분 자체가 그 2020년도에도 5% 지분 공시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보면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 펀더멘탈 상보다는 그 당시에도 이 펀더멘탈 바잉보다는 지수 관련으로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을 좀 담았다는 어떤 뉘앙스가 조금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3상을 좀 진행했다. 그러니까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투자를 그 당시에도 2017년도 뭐 18년도 19년도에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10년 전에 그 당시에 HLB, 뭐 신라젠, 헬릭스미스, 글로벌 임상 3상의 결과가 나오는 때가 이제 2019년도였죠. 2019년도 5월달에 이제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못했던 게 HLB였고, 2019년도 8월달에는 이제 신라젠의 팩400이 임상을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이제 9월달에는 이 헬릭스미스의 임상이 또 실패를 하면서 그 뒤에 블랙록이 지분을 그 신라젠 같은 경우는 느리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5% 밑으로 이제 손절매를 했던 뭐 요런 어떤 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패시브 쪽, 그러니까 ETF도 많고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를 운영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지금 HLB 쪽에 이제 블랙록의 사나이 투자기관까지 해서 뭐 14개 정도가 막 이렇게 들어오듯이 그 당시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 투자 형태도 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패시브 투자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블랙록 같은 전 세계 가장 큰 규모의 자산 운용사가 일단은 종목을 편입했다는 것은 일단 뭐 투심에서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낮게 금리 단 영향으로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4월달 이후에 뭐 거의 많이 빠진 데는 90%, 80%, 반토막은 뭐 절비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 7월 달에는 CMC가 나와서 CRL을 맞았음에도 주가가 이제 2만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더 느렸던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패시브이기도 합니다만 최종 결과 관련되는 기대감도 뭐 있는 뭐 그런 형태로 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OM인 큐움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ETF하고 인덱스 자금을 대규모로 유명했어서 패시브 및 지수 효과 가능성을 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렇게 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3월 달에 5% 이상을 확대했고 5% 이상이 되면 이제 공시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분이 1% 변동이 생기면 5% 아래로 끝나면 이제 지분을 아래라고 이제 공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5%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공시 의무가 없죠. 근데 이제 느릴 때는 1% 느릴 때마다 지분 확대 관련된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7.15까지 지금 확대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 늘든지 줄든지 변함이 없으면 뭐 이제 공시 의무가 없을 거고 이후에도 블랙록의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뭐 체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엔젠시스 임상 3상이 실패했다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2019년도 9월 달에. 그리고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가 그 2020년도에도 헬릭스미스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실패했는데 바로 줄이지 않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손절매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헬릭스미스 지분 투자도 뭐 2천억대 이상을 그 당시에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저가의 매수해서 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이벤트 드리븐 형태로 글로벌 임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블랙록이 그 헬릭스미스만 봐도 한 70% 정도 손실을 안고 뭐 손절매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2000
뭐 18년도부터 17년도에는 이제 뱅가드에서도 지분을 투자를 했죠. 그래서 뭐 뱅가드하고 블랙록 합하면 2018년도 기사 보면 300만 주 있다가 이제 블랙록이 계속 사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 넘으면 공시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2019년도 이제 8월 달에 결국 임상 실패가 나오면서 그 2020년 넘어가면 이제 신라제는 이제 거래 정지되면서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블랙록이 지분을 대거 정리하면서 여기도 또 손절매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블랙록 같은 경우나 뱅가드 같은 경우에 일단 뭐 기업의 펀더멘털도 중요를 하거든요. 뭐 그냥 패시브라고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뭐 무조건 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 이제 긍정적인 어떤 뉘앙스도 있고, 이제 그 당시 기사를 보시게 되면 2018년도 2018년 3월 달에 보면 300만 주로 블랙록이 계속 이제 지분을 확장을 시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HLB 투자 마찬가지로 그 블랙록 산하에 있는 그 글로벌 투자 기관을 통해서 계속 확대를 하지요. 그리고 2019년도 이제 10월 달, 이때는 이미 신라젠이 그 8월 달에 임상 실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시는 이제 5.01로 확대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5%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제 블랙록이 지분을 막 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삼성에 배팅했던 블랙록,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손절매를 뭐 했을 걸로 일단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 지분 전체로 보게 되면 2천억대 이상을 뭐 투자를 했는데 거의 70% 여기도 손해를 보고 뭐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2,139억 정도 투자를 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드리븐 형태로 위에다가 일단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14개 투자법인을 통해서 지분을 소유해 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좀 샀다 팔았다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손해를 봤죠.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뭐 손절매를 한 것 같고 헬릭스메스도 실패를 했다. 뭐 요런데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좀 위에서 샀다기보다는 HLB 주가가 이제 뭐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또 밑에서 좀 사는 형태로 과거하고는 패턴이 좀 다른 형태에서 지분을 좀 늘렸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돈 냄새 맡았다. 그래서 블랙록이 ETF와 인덱스 쪽입니다만 그래도 이번에는 밑단에서 좀 느렸다는 것이 이전하고는 패턴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 형태로 저점에서도 추가로 좀 확장시켰던 게 이번에 추가 매입에 좀 엄이다. 그래서 블랙록이 이전에 하는 형태하고 좀 다른 형태로 내려나왔는데, 그러니까 7월 달에 외국인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일단 매수를 늘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달, 9월달, 10월달에 결국 리라포나티립 FDA 허가 여부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이베이 미팅과 퍼스트 액션 레터의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항서제약의 동진 사이트의 DP의 이제 VAI 등급 판정 여부가 뭐 남은 그 10월달 이전까지 이 두세 달 남은 시점에서 이벤트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일단 바닥권에서 보게 되면 거의 뭐 한 80% 가까이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벤트가 여전히 뭐 유효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4만원대 윗단에서 계속 이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5만원대까지의 흐름들 계속 견조하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